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저자의 심리의 법칙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집필한 책이고요. 요거는 심리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Mind, Brain, Physical Activity 해서 정신 내 신체 활동을 의미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책 내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그 의도에 따라 많이 변화되어 왔다. MBPA 과학을 전개하면서 필자는 심리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 내 신체 하나 활동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의 언어 활동, 인간의 사고 활동, 인간의 감정 활동, 인간의 사회성 활동,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엔 뇌가 존재한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뇌 활동이 존재한다. 뇌 활동은 정신을 형성시키고 형성시킨 정신과 상호작용하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해 간다. 정신과 뇌 그리고 신체에 대한 관계를 알고 거기서 드러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심리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가능해진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진전은 심리에 대한 해석을 정신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뇌와 신체와의 관계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리의 법칙은 제가 이제 저도 각종 심리 치료라든지 아동 발달이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학문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제가 참 이 삶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학문들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파헤쳐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을 만났는데 이 아동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못하고 굉장히 사람인데 새처럼 뭔가 멍하니 있고 멀리 투시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의 정신 세계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계속 탐구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든지 아들러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뇌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됐고 그 뇌의 활동,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능동적인 상호작용, 능동적인 연결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능동적인 생각이 만들어지고 또 뇌세포들 간의 수동적인 연결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수동적 정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정신들은 뇌세포에 축적되어서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뇌는 산소와 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심장과 폐와 연결이 돼서 뇌에 산소와 혈액이 공급 못 되면은 뇌는 활동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뇌세포의 활동은 중단되고 정신의 활동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세계를 과거에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떤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던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종교도 심리학도 심리치료도 각종 그러한 정신치료 등이 등장이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의 법칙이라는 측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인간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정신은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고 그 과정과 연결고리와 설명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되면은 보다 한층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하고의 관계성이죠.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손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와 신경의 활동, 그리고 신체가 움직여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는 마인드, 정신, 그 다음에 브레인, 뇌, 그 다음에 피지컬 해서 신체의 액티비티, 활동, 그러니까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 정신, 뇌, 신체 활동이다. 그래서 정신과 뇌와 신체의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MBPA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MBPA로 제가 신지식인에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 장관상도 받고, 제가 뭐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학문을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기득권, 기득권에 아주 짓밟히다시피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강단에서도 쫓겨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재기를 꿈꾸고 막 그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되돌아봤을 때는 참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 어떤 20대에 우리가 뭐 20대에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쵸? 또 뭐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하고, 천동설에 맞서서 지동설을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두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어떤 가장의 입장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심리적 고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네이버 TV라든지 카카오 TV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이런 학문들을 좀, 독자들, 또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희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의 법칙, 제가 이거 계속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간의 심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심리 치료를 한다, 내가 상담 치료를 한다, 언어 치료를 한다, 뭐 발달 재활을 한다, 특수 교육을 한다, 유아 교육을 한다, 뭐 아동 뭐 발달에 관여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학문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모든 인간에 관련된 학문에 적용되듯이 이 학문도 그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인태 저자의 심리의 법칙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